예, 이번 시간은 육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묘, 묘를 키운다 이런 개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종자를 포장해 직접 파종하는 게 아니고 이 종자를 이용해서 묘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 이 개체를 정식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게 이 육묘입니다. 그러면 이 육묘가 왜 필요하냐? 그래서 첫 번째는 육묘의 필요성. 이 필요성의 첫 번째는 직파가 불리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직접 종자를 포장해 파종하는 게 매우 불리한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이 묘를 키워서 식물 개체로 이렇게 정식하겠다. 이 딸기, 고구마, 과수 등은 직파하면 매우 불리하므로 육묘의식이 경제적인 방법이다. 두 번째는 증수를 목적으로 합니다. 수량을 늘리겠다 하는 얘기죠. 이 벼, 콩, 맹류, 과채류 등은 직파보다 육묘의식이 생육을 조장해서 증수된다.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를 키워서 이양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기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. 과채류 등은 조기에 육묘에서 이식하면 수확기가 빨라져서 유리하다. 네 번째는 토지 이용도가 증대되더라. 그래서 이것은 이 육묘 기간 동안 지금 다른 작물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 육묘 기간 동안은 이 작은 면적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이 벼의 육묘식은 벼와 맹류 또는 벼와 감자 등 1년 이적이 가능하며 채소도 육묘하면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맹류 중에 밀보다 보리를 많이 심는 이유, 요게 이제 결국 그 보리가 밀보다 수확기가 좀 빨라서 그래요.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빠르죠. 그동안 그러면 그 사이에 보통 우리가 벼를 직파한다 그러면 한 4월 정도에는 직파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5월 중순 중하순까지 이 보리가 자라고 있어요. 불가능하죠.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 게 그 사이에 이 육묘상에서 묘를 키우는 그러한 그 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가능합니다. 또 다섯 번째는 재해를 방지한다. 재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이 직파재배에 비해 육묘의식은 집약 관리가 가능하므로 병충해, 한해, 냉해 등을 방지하고 방지하기가 쉽고 벼에서는 도복의 경감, 감자의 가을 재배에서는 고온에 의한 장애가 경감돼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용수의 절약. 물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. 벼 재배에서 못자리 기간 동안 본답의 용수가 절약되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노력이 절감된다. 그래서 이 직파로 처음부터 넓은 분포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중경 제초 등에 소요되는 노력이 절감되고, 그리고 여덟 번째는 추대 방지. 특히나 추대 방지는 주로 어떤 거예요? 이 식물체를 수확하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 생식 생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영양 생장 기간에 수확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은 이 추대라는 건 꽃대가 올라오는 거죠. 이런 추대가 되고 나면 이 상품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기 때문에 이 추대가 안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. 또한 이 종자를 절약할 수 있다. 집약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. 그래서 직파하는 경우보다 종자량이 훨씬 적게 들어 종자가 비싼 경우 특히 유리하다. 또한 뭐 이런 거 외에도 어찌 보면 뭐 증수라든가 이런 데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묘상에서 이렇게 묘를 키우다 보면 이 불량한 묘들은 도태시킬 수 있는, 그래서 우량한 개체만 이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묘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묘상이라고 표현하죠. 그래서 묘상 의 한번 보죠.
묘를 육성하는 장소를 묘상이라며 벼의 경우 특히 모짜리라고 하고 수목에서는 묘포라는 표현을 씁니다. 요거 구분할 때요. 이 지면의 고조에 따라서 이 저설상 또는 평상, 고설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설상은 어때요? 지면의 높이보다 낮게, 이 평상은 지면의 높이와 같게, 고설상은 지면 높이보다 높게 설치하는 이 형태를 의미하고 있어요.